오늘은 일단 AI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안에서도 계속 투자 은행들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많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AI 인프라 쪽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델 테크놀로지, 아리스타, 펭귄, TDC넥스, 인그램 마이크로 이렇게 5종목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탑픽을 5개를 뽑았습니다. AI 인프라, 특히 뭐 유통이라던가 IT 유통 이쪽에서 좀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라고 하면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탑 5개를 뽑았는데 최근에 그제였죠. 그제 TDC넥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미국 증시 안에서도 좀 기대감을 많이 받으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탄력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종목과 함께 좀 엮여서 같이 좀 다뤄지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델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델은 뭐 많이들 아시죠? 우리가 뭐 컴퓨터 이쪽으로 일단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고 보시다시피 최근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이거는 뭐 컴퓨터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쪽에 대한 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IT 수요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뭐 AI PC 이쪽에서의 어떤 좀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판매가 녹록지는 않습니다. 잘 안 팔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델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는 못했다라는 것들 체크를 하시면 좋은데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AI PC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다시 좀 살아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교체 수요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 AI PC의 포트폴리오가 좀 확장이 되고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주체들이 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델은 일단 뭐 컴퓨터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같이 좀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사업 분야는 크게 2개로 나눠집니다. 인프라 솔루션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ISG라고 하거든요. 요거랑 그리고 클라이언트 솔루션 그룹이라고 해서 CSG 이렇게 2개 사업 분야로 크게 나눠져요. 그래서 ISG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저장, 처리 가능한 대규모 기업용 IT 시스템과 솔루션, 그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 ISG 사업 분야에 좀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SG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업 사용자를 위한 IT 제품으로 노트북, 게이밍 PC, 워크스테이션 이렇게 사업 분야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 CSG 사업부죠. 네, 근데 가장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거 그리고 최근에 델의 실적을 그래도 견인을 하고 있고 방어를 해주고 있는 사업 분야는 ISG입니다. 역시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쪽들이 지금 실적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 그리고 많은 IB들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이 ISG 사업 분야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프라 솔루션 그룹 매출, 그러니까 ISG 요 매출이 실제로 이번에 34% 급증을 했고요. 114억 달러를 달성을 했다라고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서버 주문이 특히 3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라던가 네트워크 서비스 수요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다음 분기가 이번 분기죠. 이번 우리 5분기 여기서는 5분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번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하게 될 실적 발표에서는 AI 파이프라인이 50% 이상 성장을 할 걸로 이제 델 쪽에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45억 달러 정도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이 잔고를 통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확보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AI 기반, 그러니까 AI PC입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AI PC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뭐 그 이름이 델 뭐 프로 뭐 어쩌고 하면서 3개 정도 공개를 했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됐고 요거에 대한 수요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하반기쯤에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보다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의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역시나 인프라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PC 설치 기반 그리고 윈도우 10 지원 종료가 올해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요 지원 종료가 되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교체 수요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랑 그 협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거를 같이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천천히 앞으로의 회복세를 기대를 하면서 좀 접근을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종목으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워낙에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회복을 좀 기다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저가 메리트는 좀 있는 그런 기업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뭐 매출단에서 보게 되면은 작년 매출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작년 매출이 거의 한 20% 정도 평소보다 훅 줄었었고 다시 이제 올해부터 정상화가 되는 추세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그런 건 없고요. 평가들도 본향전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좀 낙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인데 아리스타는 아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되게 익숙한 기업? 사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이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고 지금도 여전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또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던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네, 아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그리고 캠퍼스 환경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리스타 같은 경우에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리스타가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주요 제품으로는 아리스타 시리즈 7500, 7280, 7050X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인데 EOS 요게 이제 자체적인 운영체제거든요. 네, 그래서 자체로 그 개발한 네트워크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EOS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고성능 스위치나 라우터 같은 네트워킹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놨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윈도우가 있고 뭐 맥, OS 이런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도 이런 윈도우라던가 맥 OS 이런 것들처럼 운영체제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EOS라고 보시면은 아리스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운영체제인 EOS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EOS가 하고 있는 역할은 그겁니다. 좀 네트워크 장비들이 조금 더 그래도 스마트하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좀 유연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문제를 좀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래된 장비들도 조금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용 운영체제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고성능 스위치나 라우터 같은 네트워킹 뭐 서비스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어들이 좀 어렵기는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고성능 스위치 라우터라고 하는데 일반 스위치랑 일반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원 도로, 1차원에서 한 2차원 좁은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스위치랑 일반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무실, 작은 사무실 네, 이런 데서 사용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몇 대의 어떤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만 연결을 하면은 충분한 네, 그런 거고 그래서 1차원 도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고성능 스위치, 고성능 라우터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대형 그 데이터 센터라던가 뭐 클라우드 네트워크 이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좀 뭐 8차원 도로, 8차원 고속도로 약간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원활하게 이제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하는 네,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데이터 센터에서는 지금 많은 정보량들이 좀 처리가 돼야 되고 빠르게 연산이 돼야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훈련이라던가 뭐 추론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속 네트워크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네트워크 속도를 400기가비트에서 800기가비트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아리스타의 고속 스위치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객사들이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뭐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네,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대형 빅테크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함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는 시스코나 주니퍼 네트워크스 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역시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거는 아리스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라던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은 아리스타가 함께 좀 반응을 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단에서의 규모도 상당히 좀 잘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시죠. 막대 그래프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매출단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도 매출 성장률이 한 20% 가깝게 성장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보시면 되고요. 다만 PER은 좀 높은 수준이긴 해요. PER이 거의 한 46배 막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좀 지속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함께 동행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펭귄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 이름이 귀엽죠? 펭귄.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원래 작년 한 10월쯤에 이름을 바꿨거든요. 바꾸고 나서 이렇게 좀 상장을 새롭게 했는데 좀 AI 쪽으로 이제 특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펭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펭귄 솔루션으로 이름을 바꾼 그런 기업이고요. 고성능 컴퓨팅 및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이 데이터 센터 설계하고 좀 구축하고 관리하고 이런 기술들의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그 고성능 컴퓨팅 HPC라고 하면은 과학 연구라던가 금융 의료 이렇게 좀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방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좀 산업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런 쪽에서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고요.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 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진 AI라고 해가지고 펭귄 솔루션이 만든 올인원 솔루션입니다. 이걸로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랑도 굉장히 좀 관계가 깊은 기업인데 특히 SK랑 굉장히 좀 관계가 깊거든요. 일단 작년 11월 달에는 대리랑 AI 솔루션 관련해서 공동 제공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펭귄 솔루션이 잘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게 작년에 한 8개월 만에 한 700개 정도? 100이 아니라 700개 정도 그 서버 렉을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렉당으로 봤을 때 거의 GPU를 한 72개씩 좀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여가지고 굉장히 좀 고밀도로 빠르게 진행을 했다라는 것들이 좀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규모 자체가 대규모 인프라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8개월 안에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다 구축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부각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오리진 AI라는 통합 솔루션을 판매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좀 펭귄의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대규모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델이라던가 그리고 HP 엔터프라이즈 네,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델이라는 기업이 펭귄 솔루션하고 같이 공동 제공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펭귄이 델이 못하는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이런 델이라던가 HP 같은 경우에는 좀 표준화된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펭귄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좀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한 맞춤
맞춤형 솔루션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대리랑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전략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본다면은 펭귄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좀 인증이 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SK텔레콤이 펭귄 주준 거 아세요? 10%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인수를 했고 하나로 2억 9천억 정도, 2,900억 정도, 3천억 원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을 10%. 네, 그래서 펭귄의 지금 SK텔레콤이 주주가 되었고요. 10% 지분을 보유한 CES 2025에서는 SK하이닉스랑 SK텔레콤이랑 같이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의 글로벌 확장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 기술 협력을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SK라는 그룹이랑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호재가 있을 때는 SK한테 반대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좀 그렇겠죠. 네, 다만 실적은 그렇게 막 그렇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한 10%대 정도로 매출 증가율을 좀 기록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솔루션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어서 조금 뭐 매출에 대한 당장의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일단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도 아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순이익 단에서는 흑자 전환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매출 규모 자체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 10%씩은 그래도 좀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TD시넥스인데 이거는 뭐 월요일날 했던 기업이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IT 유통 그리고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른 기업에서 나 이런 네트워크나 IT 필요해라고 하면은 조합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통을 해주는 거예요. 유통을 그냥 어디서 떼와가지고 바로 그냥 판매만 하는 유통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떼와가지고 이거를 그 고객사에 맞춰서 좀 조합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쪽에서 AI 데이터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질 거고, 이거는 뭐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2단계 클라우드나 기업 시장에서도 수혜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골드만삭스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매출의 성장세는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 때문에 같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그램 마이크로라는 기업인데 인그램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하는데 그렇게 좀 용이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난이도가 그렇게 좀 낮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차라리 앞서서 좀 소개를 해드린 상장한 지 그래도 좀 됐고 어느 정도 좀 과거에 데이터가 쌓인, 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인그램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TD시넥스랑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IT 제품이랑 서비스 유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경쟁사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측면에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매출단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인그램도 나름 나쁘지 않은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 매출 규모 자체도 나쁘지는 않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IT 유통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또 사실 이런 IT 유통하는 기업들이 조금 리스키한 게 뭐냐면 우리 레거시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별로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이 PC라던가 모바일이라던가 이쪽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그램이라던가 뭐 TD시넥스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좀 폭발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두고 이런 레거시 쪽에서의 회복세라던가 수요의 어떤 좀 반등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뭐 늦지 않는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재정 감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규모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크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지는 못해요. 오히려 좀 회복세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그래도 좀 늘어날 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었고 위축되고 있었고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래도 순이익이 다시 좀 성장세로 돌아설 걸로, 플러스로 돌아설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PS도 계속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나쁘지는 않고 매출이나 순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그 애널리스트들이 책정한 그 평균 목표 주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도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IT 쪽에서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 회복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TD 시넥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 주면은 동종업계 기업인 인그램 같은 경우에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보면 좋은데, 저는 사실 그냥 TD 시넥스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상장이기도 하고 굳이 둘 중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은 TD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그 안에서의 취사 선택은 뭐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같이 공부를 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전부 뭐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같이 좀 집행이 돼야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어떤 성장세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AI 인프라 관련주들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